네, 이성수 의원입니다.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그죠? 예, 맞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재 이제 읍면의 그 대상자 신청을 사업 계획을 내려서 읍면에서 지금 받아서 그저마마 지금 아직 그 지원 대상자를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 돼 있고 네. 신청을 이제 접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곧 결정을 해서 바로 이게 이제 비닐하우스를 한다는 것은 그 하절기의 비닐하우스가 아니고, 그죠? 이게 그 봄, 가을에 좀 추울 때 필요한 게 비닐하우스잖아요. 시기적으로 조금 늦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좀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3월 중에는 최대한 빨리 해서 얼른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량이 이제 그 2만 평방미터, 4억 6천만 원이네요. 사업비가, 그죠? 맞습니다. 4억 6천. 예. 이게 이제 그 보면 지원 범위가 100에서 165평방미터고, 지원 단가를 보면은 2만, 회배당 2만 3천 원이니까 아주 기본적인 하우스네, 그죠? 다른 일반 하우스고. 일반 하우스보다 조금 더 이렇게 단가를 높여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굉장히 그 소규모 영세농한테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당초 목표나 농가 소득의 향상을 위해서는 이게 좀 지원 범위나 사업량이나 지원 대상이나 너무 작다. 조금 더 키워서 규모를 좀 확대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기대 효과에 보면 로컬푸드 판매장 및 직거래 행사 이거와 연계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규모 갖고는 로컬푸드 매장하고 연계할 수가 없는 규모죠. 그러니까 평수로 했을 때 100평, 150평 정도 하우스는 돼야 된다. 회배가 아니고. 이런 게 이제 그 생각이니까 좀 검토를 좀. 검토는 또 해보겠습니다만, 이제 말 그대로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고 영세농들한테 이렇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자담이 40% 이렇게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입장에서 없던 사업을 올해 처음 한 거니까 한 거는 뭐 굉장히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이제 그 차기 년도 이렇게 할 때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로컬푸드 판매장과 직거래 행사하고 연계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15쪽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유통조직 육성 사업하고 연계가 돼야 돼요. 이게 이제 담당이 틀린데 원예 특작하고 친환경 농업하고 연계가 됩니다. 우리 그 무주 농협의 친환경 유통사업단에 친환경 농산물 유통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유통시설이나 브랜드 개발 뭐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소규모든 또 대규모든 무주 군민들,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판매가 돼야 돼. 중요한 거는 요즘은 생산은 뭐 공급은 어디나 넘칩니다. 공산품이든 농산물이든. 문제는 판매인데, 판매를 위한 것이 바로 이제 이 무주농협에서 친환경 유통사업단 아닙니까? 근데 무주농협에서 운영하는, 구천동 농협 포함해서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 마트에 가면 무주농산물 특설 코너가 따로 있어야 돼요. 그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3년간 10억 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특설 코너 하나 만들지를 않아요. 자기들이 필요한 탑차 사고, 뭐 선별기 기계 사고, 뭐 이런 거 인건비 지급해주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무주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유통망, 이거 확대를 안 한다 이거죠. 무주 농협과 구천동 농협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무주 농산물 특별 판매장 코너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 하나로마트에. 무주 군내에 있는 전체 하나로마트에. 이걸 한번 염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그쪽 해보고 그 농협 그쪽 측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오늘 또 조합장 선거 있지 않습니까? 이 선거 끝나고 새로운 조합장 어떤 분이 될지 모르지만 되시면 그분들 뭐 축하 겸해서 모셔서 강력하게 좀 요청하고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8쪽 보면요, 축산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 이쪽 부분인데, 예산서를 12월 달에 한번 볼 때도 그랬고, 지금 다시 봐도 축사 신축이나 개축에 대한 지원 사업은 없어요, 그죠? 예, 없습니다, 지금. 원래 신축이나 개축 사업은 지원을 안 하는 건가요? 과거에는 좀 했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그런 현실적인 요청이 없나요? 뭐 현실적으로 뭐 요청하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 사업은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그 축산 농가들하고 좀 잠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개축을 하려고 하면 그 있던 자리에다 개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있는 대부분의 축사 위치가 마을에 있어요. 마을 그 주변에 있고 마을 내에 있고 주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개축을 하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한번 개축해 놓으면 계속 냄새 나고 뭐 이렇게 시끄럽고 하니까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 그 자리에서 개축은 안 되고 이제 이전을 해서 신축을 해야 돼. 이전을 해서 신축을 하려고 하니까 거리 제한이 있죠. 맞습니다. 몇 메다입니까? 축사는 예, 본인이 소하고 알기로는 대장은 500m로 예, 알고 예, 있습니다. 소가 500m. 예, 500m로 알고 떨어져요. 있습니다. 예. 그 500m를 마을하고 떨어진 곳을 찾아야 돼요. 무죽은 지도를 탁 놓고 500m를 콤파스로 다 그리면 남는데 대덕산이나 덕유산 정상 가야 돼요. 조항산 꼭대기 가야 돼요. 거기다 축사 질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는 또 이제 뭐 백두대간이나 산림이나 여러 가지 걸릴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이전을 해서 축사를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거리 제한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된다. 이게 상위법에 제한이 있나요? 조력을 좀 하시면 좋겠는데 500m 이상 해가지고 뭐 건축법이나 이런 게 제한이 있어요? 아니면 조례로 할 수 있나요? 찾다가 못 찾았어요, 본의원은.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상위법 때문에 지금 누차 한번 이것을 한번 지금 좀 완화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상위법에는 한 2, 300m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무주군에 특별히 이제 강화시켜 놓은 걸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최소한의 위치로 오히려 완화시키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지역 주민한테도 그것이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마을 한 가운데 있는 것보다는 200m라도 떨어져 있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지역 주민들도. 그게 500m, 1km 이렇게 멀리 이렇게 제한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그 친환경이고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주민 생활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안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거리가 멀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다. 어떤 관련 부서하고 한번 이렇게 완화되도록 노력을 한번 그래서 그 거리 제한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축사가 너무 그 낙후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할 수도 없고, 그죠? 아주 뭐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축사에다가 무슨 자동 급이 시설이나 이런 자동화 시설을 갖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축사를 지었을 때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 낙후되어 있는 데서 분뇨 처리 시설이나 이런 거 하기도 어렵고 언제 이사 갈지 모르고 언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날지 모르니까 못하는 거죠.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 그 다음에 지원책도 찾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게 칙소 정말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 칙소의 핵심은요 이겁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거 우리 그 존경하는 이해연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무주군에서 도에다 요청한 거 아닙니까? 예산을. 맞습니다. 의회에서 분명히 사전 행정 절차 미이행, 지방 재정 투용자 심사, 안 받았다. 그 이유와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이 없기 때문에 재검토하라 하는 이유로
삭감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다시 2억을 의회하고 사전에 아무런 상의나 협의 없이 그냥 도에다가 무조건 일방적으로 신청을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전 행정 절차 이행했습니까? 투용자 심사 받았습니까? 작년에도 아마 그렇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축사라든가 또 축사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일정 면적, 일정 금액 이상이 넘어서 투임자 심사도 받아야 되는 그런 행정 절차를 이행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의원님들께 또 지적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규모를 축소화해서 그런 행정 절차 이행은 이제 필요가 없는 걸로 수정란 이식 사업만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이제 그렇게 아. 방향을 잡아서 이제 있던 그 이제- 차에 도에서부터 이렇게 사업비를 시제보조금을 주겠다. 그래 어떤 사업으로 쓸 것이냐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이렇게 동료 의원님들께서 사업을 올렸던 것입니다. 이제 다른 이야기는 다 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빠진 거 하나 이야기할게요. 이게 수정란을 이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수정란을 이식을 하는 건데 이게 하나 하는데 200만 원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성공률이 지금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50%라고 하는데 실제 듣기로는 30% 전후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30%든 50%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정란을 이제 암소에다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하잖아요. 실패를 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농가에서 정상적인 그 송아지 생산을 하는 부분이 이제 늦어지고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농가에서 손해 보게 되죠. 맞습니다. 그럼 농가에서 그 손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요? 농가에서 책임집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좀 익히 파악을 해서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19농가가 이제 참여를 이제 희망을 했습니다만 그 농가들하고 정식으로 이제 해당 농가 선정이 되면 그런 부분을 분명히 우리가 고지를 해서 지금 그렇다고 우리가 행정에서 희망 농가를 받을 때 충분히 예. 설명을 해줬어요. 수정란 이식하다가 실패를 했을 때 그 암소가 말하자면 이제 다시 빠른 시일 내에 임신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송아지 생산에 착오가 생기면 농가에서 손해를 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농가가 손해 보니까 당신 손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줬어요. 충분히. 그런 것을 가지고 19농가가 다 대상자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또 이제 저희들이 선별을 해야 됩니다. 선정을 해서 그 농가가 확정이 되면 그런 농가들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고지를 할 거는 이거 사업 잘못하면 올 연말쯤 돼서 군청 앞마당에서 소 갖다 묶어놓는 일 생길 수 있어요. 자, 그 그런 부분도 일이 검토를 없도록 해보셔야 되고, 유의해서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걸 굳이 왜 수정란을 하려고 합니까? 이게 칙소 사업 자체에 대해서 본인은 반대합니다. 반대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해서 한다고 가정을 하면 왜 굳이 수정란을 합니까? 전국에 있는 칙소 송아지들 그냥 350만 원 주고 사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암송아지가 컸을 때 그 암송아지에다가 수정시키면 되잖아요. 그럼 실패율이 낮을 거 아닙니까? 왜 굳이 수정란을 갖다가 하려고 그래요? 멀쩡한 우리 한우한테 누렁이한테 왜 칙소 수정을 시키려고 합니까? 칙소 송아지를 전국에 있는 2,000마리 정도 있다면서요. 그 송아지들 전부 구매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있습니다만 그 송아지 가격이 워낙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게 더 경제적이지 않습니까? 실패율 따지면 자, 송아지 한 마리 확실한 송아지가 한 마리에 10달 뱃속에서 있다가 태어난 송아지가 350만 원, 380만 원 한다고 그랬어요. 수정란 하나에 20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실패율이 50%라고 했습니다.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한 마리 실질적으로 송아지 한 마리 수정 성공하는데 400만 원이에요. 그리고 10달 더 있어야 송아지가 나옵니다. 또 태어나서 한두 달은 있어야 팔 거 아닙니까? 1년 이상 걸리잖아요. 1년이라는 시간에 350만 원이 싼 거지 수정란이 쌉니까? 경제성이 안 맞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200만 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기준 금액으로 지금 200을 잡고 있지 실질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면 그 가격 이하로 아마 좀 떨어질 것을 지금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아니지요. 또 성공률도 지금 예.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사업비 예산이나 이런 것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거지. 그건 스스로의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자, 이거 재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바로 옆에 32쪽 보면 소규모 영세농가 가축 진료비 지원이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이게 지금 사업량이 1000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한우죠? 맞습니다. 소죠, 한우입니다. 소. 예, 소입니다. 돼지하고 염소, 닭은 가축이 아닌가요? 이제 주로 그 소에서 질병이 이렇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제 대가축인 소를 지금 기준으로 해서 지금 그는 네, 다른 생각을 하고畜산도 있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해서 예.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자, 그렇게 하도록. 저기 36쪽 머루 와인 동굴 내실 운영 한번 보면 이건 이제 다른 내용이 아니고요. 농특산물 판매장에서 지금 와인 동굴에 있는 농특산물 판매장에서 많이 팔리고 있나요, 물건이? 그 보니까 솔직하게 팔리고 있더라고요. 월별로 이렇게 이제 집계가 되는데 네네. 2월달 한 달에도 상당한 몇백 이상의 이렇게 소득을 올리는 걸로 지금. 자, 우리 금액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농특산물 판매장이 다 있어요.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 제대로 운영되는 거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지역의 농특산물이 가치가 없어서, 인기가 없어서, 품질이 떨어져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뭐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욕구에 맞는 다양한 어필이 안 된다. 농산물이 입점이 안 되고, 예. 또 제철 그게 이제 인식의 차이인데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농특산물 판매장이 영업이 안 되는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위치의 문제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사람들이 휴게소를 가면 제일 먼저 찾는 게 가장 목적이 뭐냐면 화장실이에요. 화장실과 식당입니다. 농특산물 판매장은 화장실과 식당하고 동떨어져 있는 저쪽 구석에 있어요.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다 그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동선에 있어야 되거든요. 예? 계단 하나가 매출 10%를 떨어뜨린다는 마케팅 이론이 있습니다. 1층보다 2층으로 올라가면 임대료나 판매 매출이나 이런 것이 영업 상가 쪽은 무조건 50% 이하로 떨어져요. 지금 우리 머루 와인 동굴에 있는 매장,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 반디랜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거는 매장이 고객들의 동선에 있어야 돼. 고객이 지나가면서 눈으로 보고 욕구가 생기고 쉽게 들고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와인 동굴에 있는 농특산물 판매장은 계단으로 올라가서 별도의 건물이 아니라 동굴에서 나와서 주차장으로 가는 사이에 하나 들고 갈 수 있어야 돼요. 매장이 작더라도 좁더라도 또는 가설이라도 어떤 형태로든 거기에 아무리 좋은 빌딩같이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계단을 올라가서 있는 것보다 앞에 아마 실험해 보십시오. 앞에 그냥 노점으로 갖다 놔도 노점이 매출이 훨씬 많을 겁니다. 건물 보고 물건을 사러 가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우리 농특산물 판매장 이런 거 우리 여기 귀 부서뿐이 아니라 군에서 이렇게 계획을 잡을 때는 고객의 동선을 항상 검토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판매장 시설 자체도 기존에 있는 건물을 또 헐 수는 없으니까 예. 그리 이렇게 유도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데서부터 동선 따라서 유도하게 상품을 깔아야 돼요. 그래야 매출이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그 와인 동굴 앞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것은 그런 우리 주말 하루에도 상당한 이렇게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뭐 특정 농가를 말씀을 안 드리겠으면 뭐 20만 원, 또 내창마을 같은 데는 한 50만 원을 올리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느 건물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동선에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장소에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그러니까 지금 확대적으로 현재의 하겠습니다. 현재 매출이 많다 적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동선과 이게 상품의 배치만 조금만 바꿔줘도 매출을 훨씬 많이 배 이상도 올릴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많이 팔아야 우리 농가에 우리 군에 이득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네.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